자, 그 다음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일단 우리 집원 한번 했어요. 그럼 이제 지목 갑니다. 지목. 지목. 첫 번째 지목에 의해 토지의 뭐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은 것을 지목이라고 해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목. 그 다음 지목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목 설정 기준. 기준과 관련해서는 아주 가끔씩 한 번씩 시험 지문에 나오는데 지목 법정주의,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 용속성의 원칙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룰 필요는 없고요. 그럼 지목 설정 기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지목 법정주의.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법정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거예요.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는 거예요. 법률할 때 법, 규정할 때 정, 법정. 민법에 보면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은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지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28가지 종류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출제인이 지목은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일필, 일목의 원칙.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필지에는 반드시 몇 개의 지목? 하나의 지목. 우리나라는 단식 지목을 채택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필지에는 지목은 반드시 몇 개다? 하나예요. 하나. 꼭 기억해놔야 돼요. 이 지문이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3번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3번이 뭐냐면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근데 사실 학자님들은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용도 추종의 원칙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주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한다.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일반적으로 적고 있어요. 주된 지목의 추종, 따라간다. 따를 추자. 추격한다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럼 주된 지목에 뭐 한다? 따라간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용속성의 원칙. 용속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다라는 반대말이 뭐다? 영속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일시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지목을 새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요. 지목은 계속적으로 그 용도로 사용될 때만 지목을 결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5번째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런 말도 있는데 사용 목적에 따라가서 지목을 결정해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일필일목의 원칙,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요 3가지 개념 정도만 간단하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제 3번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지목의 종류 28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4번째가 지목의 구분이거든요. 시험 문제 99.99%는 다 지목의 구분에서 나와요. 28가지 종류.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아니면 지목의 표기 방법이거든요. 표기 방법. 그럼 지목의 표기 방법이 얘가 시험 문제 안 나오면 항상 뭐다? 지목의 표기 방법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인이 비중을 본다면 얘 아니면 얘가 나오는데 얘에서 거의 90%, 얘에서 한 10%. 근데 지목의 표기 방법은 출제인이 그냥
맞추세요라고 주는 거예요. 맞추세요라고요. 맞추세요. 그럼 지목의 표기 방법은 우리가 흔히 정식 명칭과 부호로 표기를 한다. 그럼 정식 명칭으로 표기할 때는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합쳐서 지적도면이라고 읽어요. 지적에 관한 도면이 두 개가 있어요. 지적도와 뭐다? 임야도. 그럼 지적도면에 등록할 때는 뭐로 한다? 부호로 하거든요. 그럼 부호로 할 때는 원칙 정식 명칭에 첫 글자를 사용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의 두 번째 글자. 임을 한자를 읽으면 두 문자로 표기한다. 차문자로 표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한글식으로 첫 글자를 쓰는 게 원칙,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게 예외. 그러면 정식 명칭과 부호라는 개념을 여러분 책을 조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그 아래 지목의 표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목이라고 나와 있고 부호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지목을 저랑 같이 28개의 지목을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지목만 읽을게요. 전, 답, 같이 읽을게요. 그냥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해서 총 28가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목을 한번 28가지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국어적으로 학교용지? 그럼 학교 시설물 같은 거 아닐까? 공장용지? 공장 시설물 같은 거 아닐까? 하천? 물이 흘러가는 그런 거 아닐까? 과수원? 과수를 재배하는 거 아닐까? 대충 감이 오죠? 감이 오는 것도 있고 감이 오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목을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요. 그 용도를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게 내고 있는 추세예요. 굉장히. 옛날에 지목이 나올 때는 거저였어요. 거저. 그 말은 뭐냐? 지목의 변천사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목을 암기하는 방향성이 잡히니까. 과거 17회, 18회 때까지는요. 행정지리의 내용이 나왔어요. 즉 법 조문에 없는 용도 있잖아요. 그 용도를 물어봤었어요. 그렇게 한참 문제가 나올 때는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요. 지목 포기하고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행정지리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19회, 20회, 21회를 넘어가면서 법 조문에 충실하게 나왔어요. 법 조문에 충실하게. 그래서 법 조문에 있는 용도가 이게 무슨 지목입니까? 이렇게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뭐예요? 하면 과수원 이렇게. 소금을 채취한다. 소금을 채취한다.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염전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럼 그렇게 나오는 시점이 20회 넘어서면서 27회, 28회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29회, 30회, 31회를 넘어가면서 출제위원이 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맞추잖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되느냐. 그게 작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시험에. 그러면 과거에는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 드리면 35페이지를 잠시 보면 35페이지를 잠시 보세요.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을 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은 전으로 한다. O 이렇게 나왔어요. 답으로 한다 이라면 X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내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내고 이런 분위기예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작물, 약초, 그 다음에 답 보세요. 아래 답. 답에 벼, 연, 미나리, 왕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벼, 연, 미나리, 왕골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이렇게 내면 그 안에 용도에 뭐도 들어있다? 답도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해갑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묘묘, 관상수,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료로 재배하는 토지 할 때 묘묘, 관상수까지는 전이 맞는데 벼, 연, 미나리, 왕골은 답이잖아요. 용도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이제. 그럼 어떻게 암기해요? 용도까지도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도까지도. 그러니까 지목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을 출제는 2문제씩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용도를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해야 되느냐? 용도는 우리가 뭔가 비교의 대조군이 있어야 암기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제가 지목을 암기할 때는 비교해서 암기해 줄 건데 얘는 이런데 얘는 이래. 얘는 이런데 얘는 이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암기를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럼 그렇게 해서 이건 정리하고. 자, 지목의 표기와 관련해서는 금방 여러분이 28개 지목의 표기를 읽었잖아요. 옆에 부호를 보세요. 부호. 부호를 보면 지목의 첫 번째 글자를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수어는 뭐라 쓴다? 과. 목장용지는 목. 임야는 임. 그러면 내가 암기하고 있는 지목의 정식 명칭, 지목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정식 명칭이거든요. 원문을 그대로 다 적어주는 거.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이렇게 다 적어주는 게 정식 명칭이에요. 그러면 부호로 쓸 때는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를 쓰거든요. 그럼 첫 번째 글자를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장용지는 부호로 뭐예요 하면? 목. 임야는 뭐예요? 임. 양의장은? 양. 학교용지는? 학. 이렇게 쓰면 되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28개 중에서 4개. 이 4가지는 두 번째 글자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글자를 뭐 해야 한다? 암기해야 한다.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글자를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 얘네들은 두 번째 글자를 쓰는 두 번째. 그러면 주차장은 뭐를 쓴다? 차.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해서 우리가 암기할 때 통상 이렇게 암기해요. 버스 차장님에게 버스비 얼마 낸다? 1,000원 낸다. 그래서 차장 1,000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이 4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다음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얘네들도 다 첫 번째 글자 써버리지 왜 불편하게 이렇게 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유소 용지가 있거든요. 지목 중에. 공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 3가지는 뭘 쓰겠다는 거예요? 주. 공원은 공. 첫 글자니까 유지는 유. 근데 주차장까지 주로 쓰면 중복이 일어나요. 공원에 공을 쓰는데 공장용지도 공 쓰면 중복이 일어나요. 유지에 유를 쓰는데 유원지에 유를 써버리면 중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3가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차, 장,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하천은 중복이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중복이 되는 건 없는데 위변지의 위험성이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학교용지예요. 학교용지는 뭘 쓴다? 학을 쓰거든요. 그럼 학교용지는 도면에 등록할 때는 학 써요. 이렇게. 하천은 하를 써요. 그 중복 안 되죠. 중복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누군가 지적 도면을 열람을 해요. 도면을 열람을 하는데 하천이 하되어 있더란 거예요. 하되어 있어서 심심하니까 장난 좀 친다고 볼펜을 딱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역자 하나만 딱 쓰고 열람한 거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사람이 그거 볼 때는 학돼 있으니까 학교 경주가 좀 길다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래서 위변주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천은 뭐를 쓰자? 천을 쓰자는 거야. 그래서 네 가지는 중복과 위변조를 피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는 두 번째 글자를 쓴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암기해 놓아야 돼요. 이렇게 꼭. 자, 그 다음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구분 28가지. 시험 문제는 여기서 바치다. 거의 90% 무조건 여기서 다 나온다. 그럼 지금 28개의 지목을 정리하는데 지금은 저랑 암기도 암기지만 내가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체크하는데 체크하고 밑줄 치는데 밑줄 치고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검토해 드릴 거라고요. 자, 교재 35페이지를 봅니다. 자, 3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목의 구분 전 나와 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밑줄 치라는 데만 줄고 딴 데는 하지 마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밑줄. 두 번째 줄에 식물을 재배 밑줄. 답, 그 다음 답으로 바로 내려간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밑줄. 식물을 재배. 그러면 하나 해결이 되었다. 전하고 답은 이렇게 비교하는 표시해 놓고 전하고 답 비교하는 표시해 놓고 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얘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구분 방법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고 차이 해결되었죠? 그렇게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답에 벼, 연, 미나리, 왕골이라고 보입니까? 벼, 연, 미나리, 왕골 여기서 보이는데 두 가지만 생각한다. 연하고 왕골을 동그라미 친다. 연, 왕골 동그라미 되었나요? 그럼 동그라미 된 연하고 왕골은 재배, 자생, 재배, 답, 자생, 유지. 연, 왕골 동그라미 치고 재배하면 답, 자생하면 유지. 그 밑에다 비교 표시해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답은 전하고도 비교해야 되고 뭐하고도 비교해야 한다? 유지하고도 비교해야 된단 말이야. 답은 두 개 비교해야 된다. 확인되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유지를 본다.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38페이지. 페이지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38페이지. 19번 유지 보이십니까? 19번 유지 두 번째 줄에 연, 왕골, 동그라미. 뒤에 밑줄.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자, 그리고 나서 저를 본다. 설문에서 연, 왕골이 나온다. 연, 왕골. 재배하면. 자꾸 소리 내야 돼요. 재배.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년 10월 달까지 계속 제가 지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강의할 때 연, 왕골은 조심해야 되자면 네 하면 돼요. 연, 왕골. 재배하면. 답. 자생하면. 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30회 기출문제 정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비교가 되어야 암기가 되고 정확해지고 지목과 용도를 함께 암기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 다시 원위치. 3번에 과수원 보이십니까?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의 과수를 밑줄 칩니다.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됐죠? 자, 됐다면 지금부터 저를 봐야 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지목을 결정할 때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암기 분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게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개의 개념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생각한다. 저를 보셔야 돼요. 이건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 토지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거든요. 주된 용도. 그럼 이 토지가 한 필지예요. 그럼 1필지면 지목은 몇 개가 필요하다?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지목을 결정할 때는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필지인데 한 필지에는 두 개의 지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토지는 지금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짓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목을 뭐로 결정한다? 지목은 대로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한 필지 안에 여기에 조그만하게 이 정도 느낌, 한 필지 이 정도 느낌 안에 무, 고추, 배추, 식물을 재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식물을 뭐 하더라? 재배하고 있더라고, 식물을. 그럼 이 토지를 종된 용도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는 주된 용도 토지 내에 또는 안에 종된 용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오면 종된 용도는 지목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1필지 토지 안에 주된 용도가 있고 종된 용도가 있으면 종된 용도는 무조건 지목을 주지 않는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지목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단어적으로 일정한 토지 내에 일정한 토지 안에 뭐라 나오면 이 토지의 지목은 있다 없다? 없고 항상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면 돼요. 끝.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봐봐요. 아파트 단지 안에 보행을 위한 통로가 있어요. 보행을 위한 통로는 원칙은 도로예요.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보행을 위한 통로가 있다면 그건 도로가 아니라 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종교시설물. 자, 통도사 아시죠? 통도사, 종교시설물. 그럼 지목이 뭘까요? 종교용지거든요. 그 안에 스님들도 자야 될 거잖아요. 안 자요? 자죠. 그럼 자는 집도 있겠죠. 그러면 종교용지 안에 스님들이 자는 집 밑에 있는 부지 있잖아요. 그럼 지목이 대가 아니라 뭐다? 종교용지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지목은 주된 용도 안에 종된 용도가 되면 종된 용도의 지목은 주지 않는다. 그걸로 끝. 단, 세 가지는 남겨야 된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 주된 용도가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게 주된 용도고 종된 용도가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주된 용도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다? 종된 용도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원래 주된 용도 안에 종된 용도가 있으면 제가 다 뭐로 해라? 주된 용도로 해라 있잖아요. 뭐로? 화수원, 그 다음 목장유지, 그 다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법조문에 이 세 개만큼은 주된 용도 안에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다면 얘만큼은 필지를 나누어 가지고 별도로 지목을 뭐로 결정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반대로 학교용지 내에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다면 지목은 뭐로? 학교용지라고요. 종교용지 내에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으면 종교용지라고요. 공장용지 안에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으면 공장용지라고요. 딱 세 가지.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은 별도로 지목을 뭐로 준다? 그래서 별개의 필지로 나눠야 돼요. 두 필지로. 그러면 그거부터 확인하고 간다고요. 3번 과수원 봅니다. 과수원의 두 번째 줄 맨 끝.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밑줄자. 목장용지 보이십니까? 두 번째 줄 맨 끝.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한다? 대로한다. 끝. 그 다음 쭉 넘깁니다. 넘겨서 여러분 교재 39페이지. 27번 묘지 보이시나요?
묘지 동그라미 2번.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한다? 대로 한다. 요 세 가지만 따로 암기하란 말이에요. 들어봅니다. 우리는 주된 용도 안에 있는 종대 용도는 지목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무조건 주된 용도. 다만 어디 안에 있을 때?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별도로 뭐로 준다? 대. 이렇게. 그거 세 가지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그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된 용도 안에 있는 토지는 종된 용도는 지목을 주지 않고 항상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한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합니다. 36페이지에 임야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임야에는요. 임야에는 뭐하고 좀 비교해야 되냐면 잡종자하고 옆에 비교 표시를 딱 해두세요. 올해 나왔거든요, 이게. 드디어.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있잖아요. 실제가 이렇게 발현할 거라는 것을 신호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강의할 때 임야하고 잡종지를 비교하시라 했는데 비로소 30일에 시험 때 나왔다고요. 그럼 이 분위기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예요. 왜냐하면 임야 안에 있는 용도, 임야 안에 들은 용도가 뭐냐면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7개의 이 용도를 잡종지에다가 살짝 끼워 넣으면요. 굉장히 지문이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잡종지의 용도와 임야 용도를 섞어 놨을 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용도를요, 암기하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임야의 용도를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임야 용도를 암기할 때, 이 용도를 암기할 때 수림지, 수, 죽, 암, 자, 모, 습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저랑 세 번만 같이 읽어보세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계속 세 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한 번 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한 번 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요. 그래서 끝나는 단어가 지자로 다 끝나요. 지와 땅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암기하랬습니다. 지, 땅, 이런 느낌으로. 지, 땅. 근데 이렇게 암기하는 거 가지고는 시험장에서 문제를 못 풀어요, 이제. 그렇게 암기하면.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계속 서너 번만 계속 읽다 보면 입에서 붙어요. 되겠나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임야 정리하고 가십니다. 광천지 보이실 겁니다. 광천지 밑줄 칩니다. 온수, 약수, 석유류 밑줄 치고 용출 동그라미. 그 다음 두 번째 다만 글자 보이나요? 온수, 약수, 석유류 밑줄 치고 운송 동그라미. 그럼 광천지의 키포인트는 용출, 운송 이게 키워야 돼요. 용출이면 광천지로 본다. 운송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그거 키포인트 삼아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용출이냐 운송이냐 이렇게 비교해 두시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설문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딱 나왔다 하면 용출 나오면 광천지, 그 다음에 운송 나오면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저랑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저를 봅니다. 연왕골, 제가 딱 그러는 순간 연왕골 재배하면 답, 자생, 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문답식으로 계속 수업 시간에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 광천지, 운송,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그럼 운송한 데서 뭐냐 지목? 지목을 따로 정할 수 없다. 그냥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광천지에서 제외한다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 다음 염전, 소금을 채취 밑줄. 대 1번에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의 점포와 주거사무실의 점포 딱 나오는 순간은 이거 대인 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문화시설 밑줄. 그럼 대는 박물관, 미술관, 극장, 문화시설. 시설은 뭐다? 대.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주거 사무실 점포 등의 건축물, 이거 나오면 된 줄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 극장, 문화시설도 지목이 뭐다? 대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유원지거든요. 유원지. 비교. 그럼 어떻게 내느냐? 박물관, 미술관, 극장,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리듬감 딱 좋잖아요. 섞어 놓으면 잘 어울려요. 그럼 여기에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박물관 등은 대로 한다. 유원지로 한다. 무조건 다 틀린단 말이에요. 세 개 비교해 놔야 돼요. 비교. 자, 그 다음 적으셨나요? 네, 적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로 가는데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그게 동그라미 1번에 공장시설물의 부지 밑줄 딱 치면 돼요. 끝.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봅니다. 1 및 2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끊어보세요. 안에 있는 에서 끊어보세요. 그럼 안에 있으면 뒤에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지목을 따로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1, 2 시설물과 같은 구역 안에 있다라면 뒤에 읽어볼 필요도 없이 뭐로 간다? 공장, 용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안에 내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사항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안에 내에 나오면 무조건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주된 지목으로 가면 돼요. 근데 안에 내에 있는 이 말 나왔을 때 꼭 읽어야 될 것은 있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 안에 있는 나왔을 때는 뒤는 읽어줘야 된다.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뭐로 해야 되니까 대. 그러니까 읽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 학교용지 보이십니까? 학교 교사 밑줄 칩니다. 그다음 주차장 보이십니까? 밑줄 칩니다.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까지 밑줄. 그럼 읽는 순간 주차장임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주차장에서 제외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과 2번 보이실 거예요. 특히 동그라미 1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밑줄. 그럼 노상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아닌데 주차장법 제19조 사항에 따라 밑줄 칩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밑줄. 그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그 아래다가 주차장이라고 적으세요. 그럼 적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다. 근데 뭐라면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뭐는 부설 주차장은 뭐다? 주차장이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인근. 이 말이 키워드다. 인근. 그럼 설문에서 단순히 부설 주차장 나오면 주차장이 아닌데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하면 뭐다? 주차장. 비교. 그 다음 주유소용지. 봅니다. 다음 토지는 뭐로 한다? 주유소용지. 그러나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동그라미 딱 칩니다. 그럼 안에 있으면 뒤에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시설 부지 안에 있으니까 뒤에 읽어볼 필요 없이 다 뭐로 간다? 공장 용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지금 암기사항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아, 안에 내에 있으면 뒤에는 별도로 지목을 주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 가스, 그게 전기 또는 수소 밑줄. 그게 작년에 개정된 거거든요.
작년에. 전기 또는 수소. 우리 주유소 용지 딱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석유, 우리 휘발유 넣으러 가잖아요. 등유, 경유 넣으러 가죠.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LPG 다 자동차 넣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도 있다? 수소 자동차도 있고 전기 자동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전기 등을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부지들은 다 뭐로 간다? 주유소 용지로. 창고 용지. 창고 용지 밑줄 칩니다.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밑줄자. 됐나요? 거기에 물건 동그라미 칩니다.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괄호 처리. 하셨으면 물건이란 글자가 2번 나와요. 우리 용도에서. 물건 나오면 지금 독립적으로 설치된 이렇게 나오면 뭐다 지금? 창고 용지죠.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이 지문을 실내에 이렇게 나오면 잡종지예요. 그럼 물건은 뭐하고 비교해야 된다? 창고 용지와 뭐하고? 잡종지하고 비교해야 된다고요. 그럼 잡종지를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잡종지. 보이십니까?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밑줄자. 물건 동그라미. 아, 그럼 물건 나오면 2개 중에 하나구나. 창고 용지 아니면 뭐다? 잡종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설물 나오면 창고 용지. 단순히 실내에 물건을 쌓아둔다. 잡종지. 이렇게 물건 비교하는 거예요. 확인하셨고요. 다시 원위치 하십니다. 도로 보셔야 됩니다. 도로. 도로의 동그라미 1번. 37페이지에 14번 도로. 동그라미 1번.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밑줄차. 그 다음에 보행 동그라미, 차량 운행 동그라미. 15번에 철도 용지 봅니다. 교통 운수를 위하여 밑줄자. 그려놓고 도로와 철도 용지 비교. 도로와 철도 용지 비교. 자, 그러면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이렇게 딱 전제가 나면 2개 중에 하나다. 도로 아니면 철도 용지다. 근데 뒤에 보행, 차량 운행 나오면 도로.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칩니다. 궤도 동그라미. 철도 용지의 궤도 동그라미. 그 아래 역사 동그라미. 공작창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구분한다. 째려본다. 교통 운수를 위하여 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한다? 도로 아니면 철도 용지. 보행, 차량 운행 나오면 도로, 궤도, 역사, 공작창. 역사, 서울역, 광주역, 부산역, 역사. 됐나요? 그거 고치기 위한 공작창. 다 뭐로 간다? 철도 용지. 그래서 교통 운수를 위해서 딱 나오는 순간 도로 아니면 철도 용지겠구나. 여기까지는 확인되셔야 한다. 그 다음 넘깁니다. 제방 보이실 겁니다. 제방에는 첫 번째 줄에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라고 보이나요? 그게 방자에 동그라미 친다. 방방방방.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방방방방. 그려놓고 제 방에 방자에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이 지문은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읽으면 제 방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제 방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국어하고 비교해야 돼요. 국어. 그래서 제 방 옆에 비교하는 표시를 한다. 뭐하고? 국어하고. 그럼 우리는 국어를 봐야 되겠네요. 국어를 봅니다. 18번의 국어.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밑줄자. 인공적인 수로 둑. 둑 동그라미.
들어봅니다. 인공적인 둑 이렇게 말하면 인공적인 둑 이렇게 말하면 꼭 뭐처럼 느껴진다? 제방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인공적인 둑. 그거에 혼란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방으로 지목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설문 안에 방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어하고 비교가 된다. 그래서 인공적인 둑은 제방이 아니라 뭐다? 국어. 국어는요, 쉽게 말하면 또랑 생각하면 돼요. 또랑. 물과 관련되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주면 이렇습니다. 물이 쫄쫄쫄쫄 흘러간다. 국어. 유수의 유량이 콸콸콸 흘러간다. 하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강은 쫄쫄쫄이에요. 웅장히 흘러갑니까? 한강이 쫄쫄쫄 물이 흘러가요? 아니죠. 한강 하천. 근데 여러분 동네에 있는 조그만 인공적인 수로 물길, 한강으로 물 빼내서 바다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한강으로 물을 빼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애들은 다 뭐다? 국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비교는. 그 다음 하천 바로 갑니다. 하천 지금부터 밑줄 칩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까지 밑줄. 토지 동그라미. 국어 봅니다. 국어 두 번째 줄. 밑줄 칩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밑줄. 소규모 수로부지 동그라미. 그러면 하천과 국어 비교하는 표시 해놔야 되겠네요. 하천하고 뭐하고 국어 비교하는 표시.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저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까지만 가지고는 똑같아 지금 국어인지 하천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밑줄 친 부분이 똑같잖아요. 뒤에 동그라미가 키워드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까지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 마지막 단어를 읽어야 한다. 토지 나오면 하천, 소규모 수로부지 나오면 국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비교해야 돼요. 그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할 때, 자, 여러분 지목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정리하면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한다? 알 수가 없다. 그럼 토지 나오면 하천, 소규모 수로 국어 이렇게 해서 계속 저랑 매칭 시켜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지금 기초과정에서 정리해 주는 이걸 1년 동안 저랑 계속 수업 시간에 반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면 1, 2월 달 과정에 갔을 때는 조금 더 추가만 해줄 거예요. 그 추가될 게 거의 없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 가지고 시험장 가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공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몇 가지 해볼까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나오면 광천지, 운송,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연, 왕고를 재배한다. 답, 자생한다. 유지. 이런 식으로 암기가 되어야 용도도 암기되고 지목도 암기되는 거예요. 무작정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박물관, 미술관, 극장, 문화시설 나오면 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나오면 유한지 이렇게 항상 비교해서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물건이 딱 눈에 보인다. 물건 딱 보인다. 물건 독립적으로 시설물 부지 나오면 창고 용지. 실내의 물건 나오면 잡종지 이렇게 항상 비교해서 그렇게 항상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면 알 수가 없다. 토지 나오면 하천, 소규모 수로부지, 국어 항상 이렇게 정리할 거다 우리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양의장 보이십니까? 양의장은 육상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하나. 그 아래에다가 해상 X. 해상은 바다잖아요. 바다는 지목이 없어요. 그래서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나오면 지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수도용지 보이시나요? 수도용지에 숫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래쪽에서 숫자 들어가는데 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수도용지. 수도용지는 거 시험 지면 잘 안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공원 보이십니까? 공원 큰 의미 없다. 근데 공원 옆에다가 적습니다.
공원 옆에 적습니다. 묘지하고 비교해라고. 공원하고 묘지하고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묘지를 봅니다. 27번 39페이지 27번 묘지 보이십니까? 그게 두 번째 줄에 묘지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밑줄. 묘지 공원 동그라미. 그 묘지 공원은 공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묘지 공원은 묘지입니다. 그래서 공원 나오면 다 공원이에요. 하나 빼고 뭐 묘지 공원 이렇게 만개하시면 돼요. 법 조문대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묘지 공원은 묘지가 아니라 공원이 아니라 뭐다? 묘지. 그렇게. 그다음에 채용용지 갑니다. 채용용지. 채용용지를 보시게 되면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밑줄 하나 딱 쳐두시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다 보는 순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물이라는 게 감이 오죠. 근데 그 중에 주의할 게 승마장과 경륜장 밑줄. 승마장, 경륜장 밑줄 쳤었죠. 승마장, 경륜장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그 아래에 경마장 비교해야 돼요. 유원지에 세 번째 줄에 경마장. 경마장은 유원지입니다. 승마장과 경륜장은 체육용지입니다. 그럼 이거 세 개 딱 묶어 놓으면 얼마나 자연스럽겠습니까? 승마장과 경륜장은 대한체육회 소속입니다. 경마장은 대한마사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경마장은 위락, 휴양, 승마장과 경륜장은 체육활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비교. 그럼 제가 앞으로 공부할 때 승마장, 경륜장 이렇게 말하면 체육용지, 경마장 이렇게 말하면 유원지. 과천 경마장 놀러 갈 때는 체육활동하러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배팅하러 가잖아. 위락.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선생님 경륜 또 배팅 또 하던데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요. 그럼 유원지 보이십니까? 유원지의 두 번째 줄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밑줄. 그럼 우리는 유원지에 관련해서는 비교해서 정리해야 될 게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일단 해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결했죠. 경마장 해결했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종교용지. 종교용지에서는 비교하는 표시 해주십시오. 옆에 종교용지 비교하는 표시. 비교하는 표시하고 사적지하고. 왜 사적지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까지는요. 종교 같은 색채가 강해요. 제사 동그라미 쳐두세요. 하기 위해서 교회 사찰은 종교용지의 색채가 강하죠. 향교 동그라미 치라고요. 향교는 꼭 문화재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향교. 그러니까 향교를 사적지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교회, 사찰, 예배, 법요, 설교 이것 때문에 사적지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향교. 향교는 뭐다? 종교용지이지 사적지가 아니라는 거. 그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향교. 향교는 어디에 있다? 종교용지지 사적지가 아니라는 거. 향교를 사적지에 갖다 놓으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나온다. 사적지를 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 유적, 고적, 기념물 밑줄 짝. 그 다음 묘지는 체크 중요한 거 다 됐습니다. 묘지 공헌하라고 하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별도로 모르준다. 대. 넘깁니다. 잡종지. 잡종지에서 동그라미 1번에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밑줄 짝. 체크됐나요?
거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밑줄 쫙 됐으면 그 위에 줄을 갑니다. 다만이란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밑줄 칩니다.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그럼 설문에서 그거 두 개 밑줄 친 거 비교하는 표시 해놔야 되겠죠. 자, 돌 캐낸다, 흙 파낸다, 지목 뭐다? 잡종지.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표현이 나오면 잡종지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그럼 키워드가 어디에 있다?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여기가 키워드라는 거야. 다시. 그럼 앞으로 저랑 강의할 때 돌 캐낸다, 흙 파낸다, 지목, 잡종지.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잡종지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 갈대바 야외시장 공동업물 이번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3번과 4번 지문이요. 작년에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잡종지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근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거기에 밑줄 딱 치시고 그 지문 중에서 저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이렇게만 딱 내어가지고 주차장으로 딱 내어도 지문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는 뭘 떠올리기가 편하다? 주차장을 떠올리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번 지문 옆에다가는 뭐하고 비교하는 표시해 둔다? 주차장하고 비교하는 표시를 해놔요. 그 다음 쓰레기, 처리장, 우물 처리장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들은 다 지목이 뭐다? 잡종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지문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죠. 여기까지가 정리되셔야 내년 10월 달에 시험장 가서 원활하게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었을 때는 지금 양이 상당히 많게 느껴진다. 느낌이 좀 사뭇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출제인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천천히 가느냐, 빨리 가느냐의 차이점인데 어차피 맞을 거라면 반드시 나오는 부분들은 꼭 기초 과정에서라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할게요. 들어봐야 돼요. 빠르게 할 테니까 한 번 듣고 우리는 익숙하지는 아니에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이제 제 목소리가 윙윙 울릴 때까지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저를 봐야 돼요. 뭐가 체크가 안 되는지는 빨리빨리 하실 건데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틀려도 돼요. 바로 잡으면 되니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익혀져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연, 왕골이 재배되면 답. 연, 왕골이 자생하면 유지리 가는 거예요. 주된 용도 안에 종된 용도가 들어가 있으면 종된 용도는 별개의 지목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주된 용도 토지 안에 내에 나오면 뒤에 읽지 않는다. 읽으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안에 내에 나오면 안 읽는다. 그러니까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면 된다. 끝. 그런데 세 가지는 조심해야 한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안에 있는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은 별도로 몰아준다. 돼. 그래서 그때는 필지를 한 필지로 못하고 두 필지로 나누어야 돼. 학교 시설물 부지 나왔다. 학교 시설물의 부지 하면 지목은 학교 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학교 용지란 말이에요.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가 독립적으로 있으면 대가 맞아요. 근데 주된 용도 안에 있으면 주된 용도에 따라서 가야 되지 종된 용도는 지목을 줘서는 안 된다. 다만 다시 한번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을 때는 별도로 지목을 대로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임야는 자꾸 읽으면서 암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끝글자만 암기해서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한다. 그래서 임야는 첫 글자를 따거나 그런 거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읽어서 입에 붙어야 된다.
읽을 때는 계속 저처럼 집에 가서 자꾸 소리 내를 든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한 번 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한 번 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계속 암기한다. 임야. 이렇게 임야. 자, 그다음에 물건 나온다. 물건. 물건 나오면 물건을 보관한 독립적인 시설물 나오면 창고 용지. 실내에 물건을 쌓아둔다. 잡초용지. 그렇게 비교.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이까지는 알 수가 없다. 용출되는 나오면 광천지, 운송,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비교한다. 박물관, 미술관, 극장, 문화시설 나오면 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유한지 이런 식으로. 승마장, 경륜장, 체육용지, 경마장, 과천 놀러 갈 때는 체육활동하러 가는 거 아니다. 배팅하러. 뭐다? 유한지.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까지는 알 수가 없다. 토지 하면 하천, 소규모 수로부지, 국어 이런 식으로. 인공적인 둑 하면 제방을 돌려서는 안 된다. 제방은 방으로 가야 그럼 인공적인 둑 나오면 제방 아니야. 이게 떠올라야 돼. 국어. 이렇게. 그 국어는 어렵게 생각한다. 또랑. 이리 말고는 또랑, 국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공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묘지공원은 뭐다? 묘지. 이제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비교한 것처럼 집에 가서 자꾸 본다.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게 나오니까 선생님 지목 종류 28가지를 제가 암기해야 되나? 할 필요 없다. 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렇게 하면 28개가. 지목의 종류 아닌 것. 제가 지목의 종류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농지. 지목인가요? 아니죠. 선하부지. 아니죠. 예. 비행장 용지. 없죠. 이게 과거 기출문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목은 28개를 따로 암기하는 거. 전, 다북, 과수, 목장용지. 이거 합할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그런 걸 첫 글자를 따서 암기하고 있다니까. 그건 에너지 낭비야.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용도 비교하다 보면 지목이 자연스럽게 암기한다. 자연스럽게. 그럴 때까지 기다린다. 첫 글자 따서 이런 거 절대 하지 않는다.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다. 근데 지목은 지금 제가 정리해 준 거 시작을 해서 집에 가서 2번, 3번 암기한다는 느낌보다 비교 검토하는 느낌으로 정리해 놔란 말이에요. 됐나요? 예. 여기까지 가져가면 일단 2문제 클리어.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자, 그러면 오늘 받은 메일 정리 노트 봅니다. 보셨습니까? 29회 기출. 지목과 지적 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은 요거 나오면 일단 우리는 몇 개는 떠올려야 한다. 차, 장, 천, 원 4개 떠올리고 이걸 제외한 다 첫 글자로. 공원은 뭐로? 공. 목장용지는 목. 하천은 천. 주차장은 차. 양의장은 양.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미음 해서 정답 몇 번? 1번. 그럼 요거 문제 풀 때는 요거 4가지가 암기되었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한 문제 공짜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문제 풀 때는 반드시 4가지를 적어 놓고 풀어야 돼요. 의외로 실수하기 굉장히 좋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의고사를 풀던 뭐를 풀던 부호가 나오면 제 말 명심해야 한다. 10초 그 10초가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10명 중에 1명은 이거 나오면 틀려요. 그럼 지목이 자 봐요. 도면에 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지목이 뭐예요? 주유소 용지인데 우리는 주유소 용지는 주로 사용한다. 이걸 암기할까 암기 안 할까? 암기 안 해요. 뭘 암기하지? 주차장은 차를 쓴다는 걸 암기하거든요. 근데 주를 딱 보는 순간 1년이 세월이 지나면 내년 7월달 8월달 되면 제가 지목이 뭐예요? 대부분 주차장이다 이렇게 해야지 주유소 용지라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적어놓고 푼다. 시험장에서. 10초가 실수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 2번.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원, 녹지, 공원과 녹지 딱 나오잖아요. 지목은 뭐다? 공원. 2번. 온수, 약수, 석유로 나왔네요. 나왔죠? 운송 보이네, 운송. 그럼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3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재배하네요. 뭐다? 답. 정답 3번. 해상에는 지목이 있다, 없다? 없어요. 5번. 자연의 유수, 이거 나왔네요. 자연의 유수.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까지는 알 수가 없죠. 토지 나오면. 하천, 소규모 수로, 국어. 근데 거기는 소규모 수로인데 하천으로 한다 했으니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번 30회 기출. 완전 공짜잖아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호수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나왔네요. 연, 왕골이 뭐하는? 자생하는. 그럼 뭐다? 유지. 됐고요. 그럼 4번에 30회 기출. 그럼 지금 29회 때 문제 두 문제, 30회 때 두 문제 나왔던 거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1번, 2번이 29회 때 나온 거고요. 3번, 4번이 30회 때 나온 거고요. 그 두 문제씩 나왔다는 거예요. 4번은 표기할 때 부호로 옳은 것은 광천지는 뭐로 쓴다? 광. 공장용지는 장. 유원지는 원. 제방은 제. 정답 몇 번? 4번 체크. 도로는 도. 그러니까 이거 풀 때는 반드시 네 가지를 적어 놓고 그 다음 넘깁니다. 5번. 5번과 6번이 31회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31회, 29회 때 지목 2개, 30회 때 지목 2개, 31회 때 지목 2개. 지목 2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은 반드시 나오니까 오늘 정리한 거 미리 정리해서 3월 달부터 모의고사 치면 지적법은 기본적으로 60% 이상은 확보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담이 주니까. 그럼 반드시 나온다는 것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 5번.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그럼 잡종지로 되는 것만 찾아보라는 거예요. 1번.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끊고. 여기까지는 잡종지가 맞거든요. 근데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 이거는 뭐다? 광천지.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다르잖아요. 앞에 거하고. 즉 용도를 섞어서 막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다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는 뭐다? 잡종지. 정답 2번.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까지 끊고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까지 끊고 거기까지는 뭐다? 잡종지가 맞아요. 그런데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는 지목 뭐다? 임야. 이렇게 섞어서 낸다고. 섞어서 내니까 용도까지 지금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그냥 이거 뭐예요? 전, 이거 뭐예요? 답.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용도가 필요하다. 경향에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 천천히 가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공부는 내 입에 달달해서는 안 된다. 공부는 나한테 고통스러워야 한다. 그게 공부다. 근데 고통스러운 게 양질의 고통이냐 아니면 쓸데없는 고통이냐를 나눠야 된다. 근데 양질의 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오는 거, 하기 싫은 거, 반드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가는 게 즐거운 고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공항, 항만시설의 부지 끊고 거기까지는 잡종지. 물건 나왔죠?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한 독립적인 나오면 뭐다? 창고용지. 5번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우물 처리장까지 끊고 잡종지. 일반 공중의 위락 나왔죠? 위락 보다 유원지. 그러니까 지금 31회 때는 출제 경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 어떻게? 용도를 막 섞어서 낸다. 그러니까 용도를 비교하면서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 6번 31회 기출.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 1번.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 도로 맞죠?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고 5번. 교통 운수 나왔죠? 나오는데 뒤에 뭐가 나온다? 궤도. 궤도가 나오면 뭐로 간다? 철도용지. 이렇게 한다. 정답 5번.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리한 이 지목, 이 정도 수준만 가져가시면 대부분 지목 실전에 갔을 때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언제까지? 내년 10월 마지막 주까지는 이 부분 자신 있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럼 정리해야 된다면 제가 매번 수업 시간마다 이제 지목이 돌아오면 지금은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1, 2월 달 갔을 때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고 그때는 계속 저랑 뭐 한다? 문답식으로 간다고요. 문답식.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뭐예요? 하면 여러분은 임야.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임야의 용도가 뭐가 있어요? 하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이렇게 됐나요?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한다. 답. 연, 왕골이 자생, 유지 이런 식으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 수 없다. 토지, 하천, 소규모 수로, 국어, 박물관, 미술관, 극장, 문화시설, 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유원지 이렇게 계속 묘지, 공원 나오면 묘지 해놓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랑 문답식으로 하면서 지목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게 부응해서 집에 가서 한 번은 습 익혀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께 돼요. 됐죠? 예. 잠시 쉬었다가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